상상을 현실로 이뤄내는 월가의 28년차 애널리스트 신순규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신준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예.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그러면 뉴욕 월가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회사 월가에 있고요. 예. 브라운 브라더스 헤러먼이라는 프라이빗 뱅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언뜻 들어봤는데 이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이 투자 전문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는 제일 오래된 1818년에 설립했으니까요. 와, 1818년이면 거의 200년 된 데 아니에요? 204년 됐습니다. 와. 보통 월가에 있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데 JP 모건 이런데. 예. 예. 그런 데하고는 약간 그 성격이 다르고요. 예. 저희 회사는 그 오래된 그런 가족이나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그런 고객들이 많고, 예, 우리가 가서 정기예금 이런 거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군요. 그렇죠. 예. 아니 연리 몇 프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오피셜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한 1,000만 불 정도 고객을 받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한 2,500만 불 정도 플러스 아니면 다른 데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말씀. 2,500만 불이면은 지금 환율로 한 300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 있어야. 네, 왜냐하면 그 이하면 좀 저희한테 좀 작은 고객이시라.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그 부호들, 가문들 예. 이런 데서 이제 형은 가능하지 않아요? 조용히 하네. 조용히 하네. 아니, 애널리스트.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거 아니, 그래도 내 재산 얘기가 계속 그 이후로 나와. 이 공간에 2,500만 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나마. 가만히 있어. 예. 죄송합니다. 예, 그냥 하는 얘기야. 애널리스트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대화를 좀 해볼까요? 예. 이것도 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사실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보통 기업 분석 이런 걸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그런 직업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항상 추구하는 거는 기업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먼저 봐요. 경영진이 얼마나 정직하고 금융 상태가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지 봐요. 28년차 애널리스트시면 꽤 높은 직책이시겠는데요? 저희 타이틀이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해서 바이스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 붙은 거 보니까 되게 높은 것 같은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계급을 보면 한 이사쯤 되는 것 같아요. 이사님. 그러니까 높은 직책이시죠. 임원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럼- 월가에서 임원진이시니까 아니 보통 그 월가의 애널리스트의 하루는 좀 어떤지 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보통 몇 시에 시작을 하고 일단 어떻게 좀 시작을 하는지. 저는 한 3시, 4시 정도에 일어나요. 새벽 3, 4시예요? 예, 일어나요. 그래서 에세이를 쓴다던가 블로그를 쓴다던가 그런 거를 한두 시간 하고 대개 6시 정도에 집에서 떠나서 회사 도착하면 한 7시 20분, 30분 이렇게 되거든요. 출근하는 동안에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즈는 읽어요. 회사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마켓에서 다 소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채를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10년 만기 채권을 얼마에 발행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캐치를 해서 탄탄한 회사긴 한데 너무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 패스. 이거는 사자. 그러면 이제 저희 트레이더들한테 이거 매입하고 얼마 넘기면 타치하지 말고 이런 거를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분들이 이제 그게 한 9시, 10시까지는 계속 그런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야 맡으신 분야가 이제 회사채 그렇죠. 쪽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면 이제 월가분들은 이러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영화 거기서도 막 있어요. 막. Pick up the cock phone. Sorry, yes, Mark's been great as well. You were f***ing douchebag, Hannah. Just bought it 6 months ago. Today it is trading at 36 and a half.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90년대는 그랬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화나면 뭐 던지고 진짜요? 뭐 모니터 던지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근데 진짜 있는 일이구나.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그런 분들이 되게 뭐 1년에 막 1억 불씩 그 이윤을 내주니까 사람들이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모니터 하나쯤이야 뭐. 그런데 많이 변했습니다. 아, 지금은 네, 그렇겠죠. 많이 변했어요. 아마 지금은 해고당하는 거는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아, 그럼요. 해고당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work for라는 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work for. work for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잖아요. 누구 네. 밑에서 일한다는 예.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제는 쓰지 않고요. 어떤 말을 work with를 써요. 아무리 말단이 이사랑 일을 해도 work with. Work with. 예, 그러니까 이게 컬처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문화가. 함께 일한다. 예. 원래 어릴 때부터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게 꿈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보시다시피 제가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네. 저희 부모님이 피아노를 가르치면 음악 선생님 같이 이런 교사가 될 수 있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럼 원래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그런 거였죠. 그런 거였죠. 예. 몇 살까지 피아노 치신 거예요? 한 7, 8까지 친 것 같아요. 그럼 꽤 오래 치셨네. 치셨네요, 네, 피아노를? 네, 오래 쳤어요. 오래 쳤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미국 유학을 아, 가게 돼요. 피아노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15살 때. 아. 한국에서는 그때 특사교를 다녔는데 네. 그때는 지금 70년대, 80년대 초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각장애인이 대학 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거의 다 학교들이 원서도 안 받아줬어요.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때 그 기회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순회 공연을 기금 마련 순회 공연을 14살 때 미국으로 갔는데 반주자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특수학교 맹학교에서 그 공연을 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해라 이래갖고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공부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특수학교라 공부를 그렇게 뭐 열정적으로 시키는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아예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소개받은 그 미국 가족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를 다니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면서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게 어떻겠냐. 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가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입양 절차를 밟은 건 아니지만 정말 그 기적적으로 이런 부모님, 형제 자매가 생겼고 피아노를 그만두고 공부로 그러면 가자. 네, 아, 본격으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군요. 그렇죠. 아니,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을 해서 이게 그냥 쉽게 적응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 학교도 시각장애인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예, 근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똑같이 돼. 예,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예, 그런 거였고 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화학 같은 거는 그림이 많잖아요. 그림이 많으니까 그 폼보드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막 그 못 같은 거, 뭐 썸택 같은 거 그런 거 다 박아서 손수 만들어내신 그런 교육 자료를 가지고 도구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있었고 너무 감사하네요. 양궁 배우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각장애인 학생한테 양궁을 가르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이래갖고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고요. 굉장히 그 인복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게 참 그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예. 이것을 해주시니까 예. 오늘날에 순기 형님이 이렇게 지금 또 애널리스트로 예,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우리 또 순기 형님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겠죠. 말은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고등학교 시절에는 지역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다고요? 그러세요? 예. 저도 몰랐는데 그 11학년에 딱 보니까 제가 전교 3등이었고 와. 250명 전교에 3등이었고 와, 이게 여기 지금 하버드, 프린스턴, MIT, 유펜 이게 모두 합격을 해가지고 진짜요?
하버드와 유펜은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하버드에 가신 거예요? 아니, 장학금은 다 준다고 했는데 그 두 학교는 더 특별하게 대우를 잘해준다고 해서 하버드 나. 하버드 나오셨어요. 아, 형 하버드 나왔어요? 아, 승규. 하버드 졸업생이에요. 예, 맞아요. 아, 진짜. 무슨 과? 저는 심리학과 공부했고요. 심리학과요? 아, 진짜요? 예, 원래는 의대를 가고 싶어서 저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야. 한국에서도 공부 잘하셨죠? 예,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니,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어머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그 전과 같은 그 참고서.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점자로. 그거 어떻게? 근데 그거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머님이요? 예, 그러니까 점자로 참고서를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거를 그냥 점력을 하는 게 기계가 하지만 그때는 그걸 손으로 다 했단 손으로 말이에요. 다 일일이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시니까 그거를 그냥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거는 당연한 걸로 항상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또 이게 애널리스트가 되셨어요. 그렇죠. 이게 참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조직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90년에 미국의 장애인 법이 통과가 되는데 네. 기업이 장애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판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경을 쓰는 이제 그 연구가 좀 증가하던 그런 때에 제가 비슷한 연구를 하면서 월가 회사들이랑 연결이 됐어요. 그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장애가 있는데 월가에서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연구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그럼 너가 해봐라 이런 거예요. 너가 한번 3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을 내서 너가 한번 입사를 해서 해봐라. 그래갖고 제가 JP모건에 처음에는 인턴으로 인사과에 들어갔어요. 조직학이니까 인사과에 들어갔다가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응시를 해서 돼갖고 합격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JP모건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야, 진짜 영화 같아요. 애널리스트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주변에서 좀 많이 말렸다고 그래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나니까 거의 다 이제 그 검토하는 서류가 책자로 나오고 그걸 너가 어떻게 읽으려고. 수많은 그 방대한 예, 자료들. 예. 저는 설득을 하는 거죠. 컴퓨터에 나타나는 그런 자료는 내가 다 읽을 수 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들이 하루에 뭐 15시간 일한다 그러면 저는 서너 시간 더 시간을 내서 그 자료를 스캔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파일로 만드는 거 내가 하겠다. 잠자서 뭐 하냐? 항상 그랬어요. 뭐 듣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 하고 일하는 건 좀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한 사람만 그럴 수도 있겠다. 같이 일하자. 그런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 JP모건에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 트랙이 된 거예요. 우리 순규 형님께서 애널리스트 6년 차에 CFA라고 하는 국제 재무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업 분석 플러스 증권 가치 측정 플러스 뭐 펀드 매니지먼트, 트레이딩 이런 거 그러니까 자산 운용에 필요한 이런 자격증이군요. 이 스킬을 가르치는 그런 그 코스인데 그거를 제가 도전했을 때는 시각 장애인이면서 그 절차를 밟은 사람이 없어서 한 분도 없군요. 이 CFA 측에서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점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 시험 시험을. 문제를 점자로 줄 수 없다.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그러면 시험을 읽어주고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 달라. 그리고 이제 나와 그 사람들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말로 하는 거니까 글로 쓰는 것보다는 글로 읽고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좀 한 50% 더 달라. 이런 걸 이제 하나씩 제가 설득하면서 협상을 했고, 근데 더 문제가 뭐였었냐면 그 마지막에 문제가 됐어요. 뭐예요? 계산기. 파이낸셜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이런 그 시험을 보시는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정해놓은 게 모델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모델 위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는 2개 다 말을 하는 것 기능도 없었고 뭐 점자로 그 연결해서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봅니까? 계산기를 쓸 정도의 훈련을 하겠다. 예, 그래서 훈련을 하겠다 해서 그 친구랑 동료랑 그 계산기 만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했어요. 그 친구랑. 이렇게 시험을 보기로 협상을 하고 제가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요.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하신데요. 근데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사실 피아노도 이렇게 뭐 건반을 보고 치는 거 아니고 컴퓨터 타이핑하는 것도 보고 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방법을 찾아낸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궁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게 뭐 활 쏘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 방법을 찾아보는 거였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있는데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보는 것과 이건 애초에 안 돼 하고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됐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죠. 맞아요.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뭐 그걸 굳이 해 안 될 걸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사실 오늘 그 애널리스트님의 이런 이야기는 없죠. 없죠. 10년 넘게 애널리스트께서 재단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고요? 예. 2010년 정도에 알게 된 게 뭐냐면 한국의 보육원에 아이들이 많이 산다고 들었어요. 2만 명 정도가 보육원에 산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불공평을 줄이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육원 아이들을 현실적으로 돕자. 이래서 야나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YANA, 야나, You are not alone.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라는 말을 현실적으로 해주는 그런 단체예요. 저의 스토리, 그러니까 되풀이하고 싶어서 저는 그 야나 유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유학을 시키는데 유학을 시키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친부모처럼 친형제 자매처럼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고요. 저랑 저희 와이프가 먼저 시작을 해서 데려온 아이가 2014년에 저희 집에 온 예진이에요. 예진이 저희 딸이고 아이로 시작해서 저희가 야나가 8명 정도 지금 두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또 진짜 애널리스트님 오늘 만나 뵙고 또 인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이 배웁니다. From chasing all the ants and worms, we clean up and now it's time to learn.